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SCM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앞에 사진을 한번 보시죠. 자, SCM이 잘 되고 있는 회사와 SCM이 잘 안 되고 있는 회사 두 가지를 비교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사진 A와 B 중에 SCM이 잘 되고 있는 회사는 어떤 트럭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A일까요? B일까요? 당연히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CM이 잘 되고 있는 회사는 그 물류 비용 절감을 위해서 트럭 내에 들어가는 그 자재 적치대 또 이제 제작을 할 때 트럭의 크기를 이제 반영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트럭 내에 이제 적재율을 높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개선을 이제 꾸준히 해 나가는 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SCM이 잘 되고 있는 회사의 이제 창고는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을까요? A일까요? B일까요? 네, 이게 같은 회사인데요. A는 SCM을 구축하기 이전에 창고 사진이고요. B는 SCM을 구축한 이후에 창고 사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자재 현황판도 보이시고, 그리고 각 렉마다 여기 보면 로케이션이 다 붙어 있죠. 그리고 렉에도 번지가 이렇게 다 붙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SCM을 구축한 이후에는 창고의 모양이 SCM을 구축하기 전보다는 훨씬 잘 정비된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CM이 뭔가 하는 건데요. SCM의 이제 정의를 보시면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SCM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물류혁신, 단순히 물류혁신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공장이 있다면 그 제조 공장에 투입되는 물류가 있겠죠. 그리고 생산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영업으로 또는 이제 고객으로 가는 판매 물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물류만, 물건의 흐름만 좋게 해준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췄고요. 그리고 정보의 흐름을 이제 최적화시킨다. 그래서 물건의 이제 운반, 그리고 정보의 흐름, 이 두 가지 부분에만 최적화를 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로스를 이제 최소화하여 회사의 경영이익을 이제 극대화하는 것. 여기에 이제 집중해서 개선 활동을 하는 그런 이제 회사의 경우에 이제 SCM이 되겠고요. 또 다른 회사의 경우에는 이제 SCM을 회사 내의 전체 프로세스를 이제 혁신한다. 이런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의 이제 요구 적기에 맞춰가지고 유통협력회사, 부품 업체가 되겠죠. 그리고 물류업체 등과 연계해가지고 판매, 서비스, 마케팅 등 전체 모든 단순히 이제 물건의 이제 흐름을 관리한다기보다는 물건뿐만 아니라 회사 내에 있는 모든 시스템, 모든 업무를 여기 그 SCM에 맞춰가지고 조직 전체를 전부 다 혁신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SCM의 범위를 상당히 크게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보신 정의 1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물건의 흐름에
맞췄다면 2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우가 되겠죠. 2번 같은 경우에는 회사 전체 업무 프로세스를 SCM 관점에 재편하는 것. 네. 상당히 크게 이제 보는 관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은 보통 중소기업은 아니고요. 그 대기업의 경우에 이런 그 혁신 활동을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최근에 SCM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좀 보시면, 이게 글로벌 유통사라고 해가지고 뭐 월마트나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 SCM이 이제 중요한 관점의 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회사의 관점에서 보시면 여기 뭐 AI, 그 다음에 로봇, 뭐 디지털 기술 등등을 이제 결합한 SCM을 이제 구현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글로벌 반도체사, 네, 반도체사 같은 경우에는 뭐 데이터 수집, 그 다음에 내부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처리하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뭐 당연히 AI 기법 등도 이제 도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최신 그 데이터 그 해석 기법까지 포함해서 SCM 활동을 하는 경우가 이제 최근에 SCM의 동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목차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설명드릴 내용은 서플라이 네트워크와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설명드릴 내용은 서플라이 체인 릴레이션십, 그리고 SCM 안에 SCM을 구축하기 위해서 각 팀별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SCM을 한다면 어떤 핵심 지표, 어떤 KPI 지표로 SCM을 추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설명을 드리기 전에 여기 보면 우리 SCM 하면 여기 C가 체인입니다. 그죠? 체인인데 여기 보면 뭐 SCM은 있지만 SNM은 없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체인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 그 어떤 회사가 있으면 어떤 회사에 자재를 공급해주는 회사가 있겠죠. 그죠? 자재를 공급해주는 회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이 회사와 지금 제조하는 회사가 있다면 이 둘 관계는 보통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보시면, 이 서플라이 회사와 실제 생산하는 제조 회사 간에는 어떤 체인이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체인이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유통업체가 있다면 또 유통업체와도 이렇게 체인이 구성된 경우가 우리가 SCM 이렇게 말을 붙일 수가 있는데, 그럼 여기 네트워크는 뭐냐면, 체인은 말 그대로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죠. 이런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기업이 있다면 서플라이가 있고 유통업체가 있고 1대 1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네트워크는 좀 이렇지 않죠. 네트워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서플라이 그 자재를 공급해주는 공급업체도 여러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유통업체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관계,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체인이라고 하지 않고
네트워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SCM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기업이 있고 그 기업의 자재를 공급해주는 공급업체가 있고 그리고 생산된 제품을 유통해주는 유통기업이 있고 그러면 이 각각에 대해서 보통 1대 1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거죠. 네. 이런 경우가 이제 SCM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트워크는 1대1이 아니고 그죠? 다 그 여러 업체 그 다음에 제조회사 그 다음에 또 여러 회사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CM하고 SNM은 좀 다른 의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서플라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공장의 운영 형태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자, 여기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이 뭐 천안 공장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평택에 있는 평택 공장 만약에 뭐 해외에 베트남이 있다면 뭐 베트남 공장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천안 공장이든 양산 공장이든 베트남 공장이든 공장 1번이 이제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군이 있겠죠. 그래서 각 공장 사이트별로 제품별로 특성화하여 운영을 하겠죠. 그래서 천안 공장에서는 어떤 뭐 A라는 모델 A1 뭐 양산 공장에서는 뭐 B1 베트남 공장에서는 C1 이라는 이제 제품을 생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공장에서 이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자재가 일단 공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일본 공장에 A라는 제품을 생산하는데 그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 자재가 이제 공급이 되게 돼요. 그러면 자재가 공급이 되는데 이 자재를 공급하는 공급업체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앞에서 보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통 이야기하는 뭐 1차 밴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또 1차 밴드 또는 우리가 뭐 티어 1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1차 밴드에 또 원재료를 공급해주는 뭐 티어 2 뭐 2차 밴드가 되겠죠. 그래서 1차 밴드가 제조 공장에 물건을 이제 공급을 하겠는데 또 1차 밴드는 2차 밴드로부터 자재 또는 원재료를 이제 공급을 받겠죠. 이러한 형태의 이제 체인이 또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자재에 대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이 자재가 공장에 들어오게 되면 또 공장 내에는 또 하나의 체인이 흐름이 이렇게 또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자재 업체로부터 자재가 공급되고 원재료가 1차 밴드에 또 공급되고 1차 밴드에서 원재료가 다시 또 공장에 자재를 입고하게 되겠죠. 그러면 생산이 되면은 제조 프로세스가 여기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제품이 이제 생산이 완료되면 그 다음부터는 유통이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유통도 보면 또 이게 뭐 1차, 2차 또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보시는 게 뭐 1차 공급업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2차 공급업체가 또 발생하겠죠. 그래서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1차 유통업체 레벨 1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레벨 1에서는 또 레벨 2 고객한테 직접 완제품이 가거나 아니면 또 다른 유통업체 대리점이나 영업소도 갈 수가 있겠죠. 요거는 이제 레벨 1, 레벨 2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장에서 직접적으로 여기 있는 그 유통업체로 바로 이제 흘러갈 수도 있겠지만, 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중간에 물류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기업의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각 그 지역에, 서울이면 서울, 용인이면 용인, 각 지역에 이제 물류센터가 있고, 그 물류센터에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물류센터에 넘겨주고, 그 물류센터에서 각 영업소 또는 유통업체에 이제 완제품이 공급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대기업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맞을 것 같은데, 보통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물류센터가 사실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공장 내에 또는 공장 외부에 바로 붙어 있죠. 여기서 완제품 창고가 공장 내 또는 공장 밖에 이렇게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내에 완제품 창고가 있어서 완제품 창고에서 바로 영업소 또는 대리점에 바로 공급이 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보통 많죠. 그죠?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SCM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흐름을 잘 표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제조 공장이 있으면 제조 공장에 대해서 자재를 이제 공급해주는 빨간색 그래프 화살표죠. 공급 그 체인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공장에서 물류센터가 있다면 물류센터로 가는 체인이 또 만들어지는 거고, 그죠? 그리고 공장 내에는 또 공장 내에 별도 이제 제조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 화살표를 우리가 어떻게 구성하는가, 세 가지 화살표를 어떻게 잘 구성하는가가 요즘은 회사의 그 존폐를 이제 가늠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통 생산 관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생산 계획이나 관리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완제품 창고 또는 물류센터가 이렇게 있다면, 물류센터 또는 완제품 창고가 여기에 이제 존재한다면, 물류센터 또는 완제품 창고가 여기 있다면, 생산 그 흐름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수행이 되죠. 물류센터 또는 완제품 창고 안에 어떤 적정 재고가 있다면 그 적정 재고를 항상 우리 대리점 또는 영업소에다가 이 재고 현황을 공유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죠? 물류센터에 있는 재고 현황을 이제 공유를 하게 되겠죠. 각 유통사 또는 대리점에서 고객의 오다 발주 정보가 여기에 물류센터에 전달이 될 겁니다. 근데 물류센터에서 다시 이제 공장에다가 발주가 다시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제조공장에서는 다시 여기 있는 협력회사 공급업체에다가 발주가 나가는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각 그 대리점 또는 영업소에서 발주 정보가 이렇게 뭐 2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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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개 각각에서 뭐 200개 또는 여기서는 뭐 100개 또 여기서는 또 200개 여기서 또 200개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객의 오다가 이렇게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물류센터에서는 물류센터 내부에 있는 그 자재 정보, 완제품 정보를 이제 보고 완제품이 없다면 그 완제품 생산 계획을 여기 공장에다가 정보가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그 이제 그 정보는 고객으로부터는 200개, 200개 이렇게 발생하지만 물류센터 또는 완제품 창고에서는 공정에는 2000개, 2000개 이렇게 대단히 로트로 이제 그 발주 정보가 나가겠죠, 그죠? 또 제품 제조 공정에서는 또 이제 원재료에 대한 공급업체에 대한 발주 정보가 또 나갈 겁니다. 그때는 더욱더 이제 큰 로트가 되겠죠. 한 10,000개 정도씩 이렇게 각 그 자재에 대한 발주 정보가 각 회사에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 1차 협력회사에서는 또 2차 밴드에 또 더 많은 로트 또는 뭐 어떤 회사의 정책에 따라서 뭐 작게도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으로서 그 생산의 이제 흐름이 만들어지는데, 근데 이게 말 그대로 교과서적인 이야기입니다. 교과서적으로는 이게 말이 됩니다. 근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 발주나 생산 계획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예. 어떤 현상이 많이 발생하느냐면 이 수량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여기 있는 수량도 사실 그렇게 뭐 특정하게 정해져 있지도 않고요. 이 수량은 어느 정도 뭐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착착 맞아 들어가면 괜찮은데, 이쪽으로 오고 또 이쪽이 발주 진행되고 또 이쪽으로 발주 진행되고 착착 진행이 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면,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그것부터 먼저 정의를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MTO, 우리 회사가 마켓 투 오더 회사인지, 우리 회사가 MTS 마켓 투 스탁이 되겠습니다. 스탁이냐 마켓 투 오더냐. 예. 그래서 고객으로부터 오더를 받아서 생산 진행하는 건가, 아니면 창고에 쌓아놓고 고객의 오더에 대응을 하는가, 이 두 가지를 먼저 구분해 볼 필요가 있고요. 본인의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또는 이 두 가지가 결합된 형태인가, MTO 플러스 MTS의 형태의 회사인가. 예. 보통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먼저 구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생산 계획의 방향을 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회사 내에 완제품 창고 스탁이 있겠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앞쪽에는 협력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는 유통업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스탁을 항상 쌓아놓고 우리가 생산하는 회사인지, 아니면은 오더를 받아서 그때그때 이제 생산하는 회사인지, 그걸 먼저 구분하고 우리가 생산 흐름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흐름을 조정하는데 가장 많은 도움이 되는 게
우리 보통 S&OP 회의라고 이야기합니다. Sales and Operation 회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보통 경영관리, 경영지원이죠. 경영지원부, 경영지원팀, 그 다음에 이제 영업도 이제 참석하고요. 그 다음에 생산, 관리가 되겠죠. 필요하면 생산 등도 포함해 가지고 협의를 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은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수요 계획을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생산관리는 또 거기에 맞춘 라인 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생산은 캐파에 대한 신뢰성 있는 또 계획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또 경영 지원은 여기에 따른 그 인력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추가로 더 선발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또 잔특권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S&OP를 하게 되면 상당히 시끄럽죠. 왜냐하면 각 부서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KPI 지표가 서로 상충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충되는 목표, 각 부서의 목표, KPI 지표를 어떻게 조율을 해가지고 우리가 생산을 이제 잘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러한 그 고객의 오더를 잘 처리하는 방법 중에 한 개는 예전에나 최근이나 한 가지 방법은 여기 있는 이 S&OP 이 회의를 이제 우리가 얼마나 각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충분히 근거 있는 캐파, 근거 있는 고객 오더, 근거 있는 투자 계획, 필요하다면 인력, 설비 투자 계획을 어떻게 이제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 Supply Chain Relationship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N이 빠졌습니다. Supply Chain Relationship은 제조기업이 있다면 거의 대부분의 제조기업은 그 공급업체를 여러 개를 이제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여러 개를 두어야지만 공급의 안정성을 더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다수의 공급자들을 두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다수의 공급자들을 두면은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품질입니다. 이 품질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서플라이어는 여러 개가 아니고 한 개 회사만 두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품질의 안정성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의 안정성을 생각하면 한 개 업체가 이제 좋을 수가 있고, 또는 이제 공급의 안정성을 또 가지고 오려면 또 서플라이어가 또 여러 개 있으면 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그 베트남에 있는 기업들이 이 서플라이어를 이제 찾기가 힘들어 가지고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로 이제 뭐 사출업체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원재료가 사용되는데, 그 원재료 업체가 중국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또는 좀 희소성이 있는 그런 또 원재료는 한국 또는 미국 이런 데서 이제 가지고 오는데, 이 원자재의 그 공급의 안정성을 가지려면 또 여러 개의 이제 또 다수의 공급업체를 또 가지려고 하고, 또 공급업체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각 공급업체마다 품질의 차이가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어려운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요. 자, 근데 어쨌거나 지금 우리는 SCM을 추진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체인이죠. 서플라이어는 보통 이제 한 개 업체만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조업기업과 서플라이어가 1대1로 구성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 만들어지면 보통 그 계약서에 5년 이상 뭐 공급을 이제 전제 조건을 깔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매년 공급량은 몇 개, 뭐 단가는 얼마, 뭐 품질 수준은, 그리고 검사는 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세부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한국의 이제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SCM이 비교적 상당히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는 모니터는 디스플레이어는 뭐 삼성 디스플레이, 그 휴대폰을 만든다면 뭐 배터리는 삼성 SDI,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급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SCM 구축이 뭐 상당히 쉽죠, 그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SCM 구축이 말처럼 그렇게 쉽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서플라이 체인이 끊어지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는데, 어떤 경우에 끊어지는가를 이제 좀 보시죠. 자, 물량 변동에 대한 가격 대응력. 공급업체가 물량에 이제 국제시장에 따른 물량 변동에 대해서 가격을 수시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경우, 또는 생산 거점 변동 또는 신규 진출, 뭐 국내에서 생산하다가 뭐 베트남으로 뭐 생산 거점으로 옮겼다, 또는 이제 경영이 악화가 됐다, 뭐 공급업체든 아니면 모기업이든 뭐 경영이 악화되었다, 또는 품질 변동이 굉장히 심한 경우, 뭐 네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제 네 번째 거 있죠. 그다음 첫 번째와 네 번째 것에 의해서 서플라이 체인이 이제 끊어지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이 생각보다 이 단가에 있죠. 원재료나 단가, 원가에 이제 그 오름내림이 상당히 변동이 많습니다. 그리고 품질도 왠지 생산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산 품질이 안 나온다. 그래서 이제 또 수익검사 쪽을 또 알아보면 품질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서플라이 체인 계약이 끊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품질 변동의 이제 선포가 커서 서플라이 체인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공급 계약을 맺을 때 우리가 이제 뭐 공정 능력, 뭐 CPK라고 되어 있죠, 그죠? 공정 능력인데, 교과서 상으로 보면 뭐 공정 능력이 뭐 1.33 이상이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1.33 이상 되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뭐 한 0.7, 0.8만 돼도 뭐 감사하다 뭐 할 정도로 공급업체에 대한 그 공정 능력이 변동이 상당히 심하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의 공정 능력, 계약 시점의 공정 능력이 0.7이다 그랬을 때 0.7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단계면 괜찮은데, 이게 뭐 점점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알게 모르게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품질 특성에 어떤 변동이 일어났을 때, 이걸 사전에 뭐 업체에다가 이제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그냥 임의로 변동을 시켜서 공급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서플라이 체인이 끊어진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을 이제 구성을 할 때 그 공급업체에 대한 이제 진단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진단할 경우에는 이러한 공급업체의 뭐 개발, 구매, IT, 생산 기술, 안전, 품질 등등에 대한 항목별로 체크시트를 만들어 가지고 체크시트를 만들어서 각 항목에 대해서 OX 또는 뭐 점수, 뭐 4점, 5점 뭐 점수를 매겨 가지고 뭐 0이 몇 개 있는가, X가 몇 개 있는지, 또는 총점이 70점 이상인지 뭐 등으로 이제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겠습니다. 그 서플라이 체인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 서플라이 체인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 보시다시피 제조기업의 해당 자재의 그 물량 공급을 좀 더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플라이어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 제조기업은 당연히 총 비용이 이제 좀 감소되는 그런 효과를 이제 받을 수가 있고, 또 뭐 필요할 경우 제조 리드 타임, 공급 리드 타임을 좀 줄여가지고 속도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SCM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서플라이어나 제조기업이나 서로 윈윈 하자고 하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단점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단점이냐면, 과연 누가 이제 갑이고 누가 어디냐, 이겁니다. 뭐 갑을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겠지만,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뭐 제조기업이 갑이고 공급업체가 어디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반대의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서플라이어가 보통 갑이고요, 제조기업이 어딘 경우가 예상 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생산할 때 뭐 부품의 이제 품질 수준이 좀 안 좋은 품질의 이제 로또가 들어왔다, 그럴 때 이제 컴플레인도 못하죠. 그죠? 컴플레인도 못하고, 안 셀면 받아라, 너거 말고 공급할 회사 많다 라고 하면서 그 공급업체 쪽에서 갑질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공급망 관계, 그 서플라이 체인이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상호간에 그 이해관계가 잘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 상호간에 이제 이익이 있어야 되는 거고, 상호간에 신뢰관계가 확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조기업에서는 고객으로 받던 이런 이제 고객의 그 수요, 그 오더에 대해서 이런 정보를 실시간으로 바로 공장을 통해서 서플라이어에 제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수요 정보도 안정적으로 스테이블하게 제공해야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서플라이어는 제조업체에 확실한 품질의 이제 제품을 공급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전제 조건이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생산을 할 때 생산된 물건이 운송이 돼서 뭐 창고에 들어가고 다시 이제 고객에게 이제 불출되는 그런 관계. 그 다음에 생산업체에서는 그러한 그 고객의 오더를 받아서 서플라이어에 안정적으로 물건이 잘 공급될 수 있게, 그리고 서플라이어가 충분히 재고나 이런 부분을 가지면서 제조기업에 이제 제공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이런 전체적인 관계가 잘 맞아 들어가야지만 이 서플라이 체인 SCM이 잘 이행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관리를 위한 활동이 일단 SCM 관계를 붙여가고 난 다음에 서로 상호간에 어떤 업무가 이제 잘 수행이 잘 진행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 첫 번째는 수요와 생산 계획의 정보가 잘 공유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공급자의 품질 책임. 그래서 제조기업에서 수익 검사를 이제 생략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공급자의 이제 품질 책임이 충분히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POU 방식의 자재 공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급사에서 제조 현장까지 배달해 주는 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 공급업체에서 제조 공장에 그 도크장을 거쳐가지고 실제 제조 라인 사이드 바로 옆에까지 자재 또는 이제 적치대를 바로 공급해주는 그런 부분까지 서로 상호간에 양해가 돼야 된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VMI 창구죠, 그죠? 예. 그래서 공급자 재고 관리 방식도 도입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위탁 재고,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한 수량만 이제 지불한다. 충분한 신뢰관계가 된다면은 공급 수량 가지고 정산하는 게 아니고 사용한 수량만 가지고 이제 정산하는 그런 관계까지 진행이 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고객사의 공급사 직원이 이제 파견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서플라이어 업체 직원이 제조기업에 상주하면서 자사 제품에 대해서 공급이나 생산관리, 생산계획이 잘 이행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관계가 또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신제품 개발 시 설계 초기에 공급사에서 참여한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형상의 부품이라든가 새로운 재료, 원재료를 사용할 경우 그 정보를 미리미리 업체에다가 이제 제공을 해서 사전에 이제 개발이 이제 신속하게 진행이 된다면 신제품 개발 계획의 속도도 훨씬 빨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CM의 이제 목표는 결과적으로 공급자와 고객 사이에 같이 활동 강화와 낭비 제거가 되겠고요. 결국에는 또 속도,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거고 상호 간의 총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게 SCM의 목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CM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제조기업의 각 부서, 생산기술이라면 여기는 제조 리드타임, 구매 부서는 조달 리드타임, 재고 감축, 재고 관리, 품질팀에서는 이러한 항목, 출하 관리에서는 또 이러한 항목, 제조는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항목 각각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나름대로의 이제 지표를 정하는 거죠. 이 정해진 이 지표에 따라서 SCM을 활동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CM을 보통 할 때는 그 회사의 지표를 어떻게 이제 가져가는가 이게 중요하겠는데요. 여기는 표는 그 삼성그룹사의 한 회사의 예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지표를 가져간다면 특정 구간 운영, 조달 리드타임, 정원재고 필수 잡진지 시간, 제조 가공비 리드타임, OTD 생산 종합효율, MTTR 등이 되겠죠. 그 다음에 LOB 등등. 그래서 이러한 지표에 대한 베이스라인과 목표를 이제 정해서 SCM 활동을 하게 되면 좀 더 확실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Q&A 시간은 제가 지난 삼성에서 특강을 할 때 참여했던 수강생 중에 한 사람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질문한 내용을 보시니까 제품 특성에 따라 각 제품마다 공급망 관리 전략도 다양하다는 것을 배웠다. 제품 특성에 따른 수요 예측과 장기 재고 관리의 연계성에 대해서 경험하신 예시가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참 좋은 질문이면서 대답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수요 예측인데요. 그리고 재고 관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SCM을 잘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제가 S&OP 회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는 경영지원, 그리고 영업, 그리고 생산관리 또는 생산이죠. 생산관리, 생산. 그래서 각 부서, 각 팀에서 신뢰할 수 있는 신뢰성이 높은 정보, 데이터가 되겠죠. 정보를 상호 공유를 해야 됩니다.
영업에서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신뢰도가 높은 근거가 있는 고객 수요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생산관리는 생산관리가 가지고 있는 각 라인별 캐파 정보, 도대체 몇 개까지 생산할 수 있는지, 어느 공장에서 몇 개, 어떤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지. 경영 지원은 어느 정도의 지금 자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수요 정보가 갑자기 상승한다. 그러면 설비 투자에 대한 투자 정보, 사람이 필요하다면 사람에 대한 인건비에 얼마 정도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 그래서 이런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정보를 얼마나 다른 부서와 공유, 소통을 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부 다 보면은 각 부서마다 앞에서 보신 이제 지표가, KPI 지표가 다 다르다 보니까 서로 막 상충되죠. 상충되다 보니까 서로 싸움만 하고, 내부적인 지표는 다른 부서에 공유를 안 하고 본인 팀에서만 가지고 있고, 그래서 소통이 안 되다가 나중에 이제 문제가 뻥 터지는 거죠. 갑자기 영업에서 수요가 폭증했는데 혹시나 싶어서 그런 것들을 뭐 생산관리에다가 알리지 않아 가지고 나중에 갑자기 뭐 100개씩 뭐 생산하다가 갑자기 뭐 1000개를 달라, 이런 일이 종종 생깁니다. 그럼 생산관리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죠. 그것도 생산관리에서 또 갑자기 라인을 증설한다거나 뭐 설비 투자를 하고 싶어서 경영지원에다가 또 이야기하면 경영지원은 또 투자 계획상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맨날 서로 싸움만 하는 겁니다.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왜 그런 정보 안 알려줬니, 맨날 싸움하다가 뭐 시간만 가고 이제 고객을 놓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얼마나 부서 간에 소통이 잘 되는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존 구축되어 있는 SCM 점검에 대한 프로세스 혹은 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고객사에서 진단 또는 점검 시 채용하는 체크시트.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죠. 각 팀별로, 이제 부서별로 어떤 항목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지, 또는 이제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어떤 항목으로 이제 진단을 해서 서로 간에 SCM 계약을 해야 되는지, 그런 일을 할 경우에 진단 절차나 진단 항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회사마다 뭐 여건이 매우 다르다 보니까 제가 어떤 특정 시트를 이제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혹시나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 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체크시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크시트를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SCM 점검할 수 있는 체크시트를 이제 제가 보내드릴 예정이므로 혹시 필요하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체크시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